안녕하세요. 네, 최성윤입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풀이 과정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을 막 배웠는데 이 이론이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잘 정립하시고 그다음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우리 또 저희가 앞에 이제 쭉 펴시면 이 요약집들이 있잖아요. 이 요약집들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든지 아니면 거꾸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시고 요약집을 한번 보시든지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기 전에 요약집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암기를 한번 해보겠다.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고, 먼저 문제를 풀고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틀려보고 그 틀린 것들이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보겠다 이런 얘기 있죠. 저는 이제 후자를 좋아해요. 일단 문제를 풀어. 다 틀려요. 그럼 틀리면 내가 모르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 모르는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좋죠. 그리고 또 한번 풀어요. 또 틀려요. 그러면 내가 또 모르는 것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 한 두 번 정도 풀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것들은 뭐 진짜 몰라요, 계속. 그럼 그때부터는 그거 이제 뽑아가지고 오답노트 만들듯이 뽑아가지고 그냥 꼭 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면요. 우리 문제풀이 과정을 이제 할 텐데 여기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 문제가 지금 엄청 많아요. 이 중에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다음부터 볼 텐데 일단 문제는 뭐 주로 공무원 문제를 중심으로 풀겠습니다만 뭐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더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앞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여기 1번 문항이 있거든요. 1번 문항. 자, 1번 문항인데 얘가 지금 보면 포도당이라는 것으로부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잠깐만요. 자, 포도당이라는 것으로부터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잠깐만요. 자, 이게 저를 당황하는데 잠깐만요. 자, 포도당이라는 것으로부터 녹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포도당은 단위체입니다. 단위체. 그러니까 우리가 중합체 단위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단위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중합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 이런 관계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단위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고 이거를 이제 합하게 되면 이렇게 합쳐지면서 어떻게 돼요? 중합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단위체 중합체지. 이 하나하나가 단위체. 근데 이제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칼슘 축합 반응으로 둘이 연결되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단위체와 중합체 관계가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자, 콜레스테롤이 스테로이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위체 중합체 관계 아니죠. 맞는 얘기긴 하지만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들은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변형돼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얘는 거꾸로 돼 있네. 아미노산들이 붙어서 단백질이 되는 거죠. 이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붙어서 단백질이 되는 거죠.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가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것은 단위체 중합체 한 게 아니라 변형이 된 거예요. 변형이 되어야 된 거고,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렇지. 근데 단백질이 아미노산이다 그러면 틀리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핵산이 폴리페프티드가 된다. 둘은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핵산은 DNA, RNA. 그 다음 폴리페프티드는 단백질.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유클레오티드로부터 핵산이 되는 것. 이게 맞네요. 그죠? 유클레오티드라고 하는 단위체가 있고, 그럼 핵산이 된다. 유클레오티드 단위체, 핵산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지? DNA 또는 RNA. 자,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핵산이 아니라 폴리펩티드라고 하셔야죠. 이거는 폴리펩티드라고 해야지 되겠지? 폴리펩티드. 이렇게 해야 타당한 답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단위체와 중합체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단위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유클레오티드가 있죠. 유클레오티드. 잠깐만요. 자, 유클레오티드가 있죠. 유클레오티드가 있습니다. 자, 유클레오티드가 뭉쳐져 된 게 뭐예요? 이거 핵산이죠. 핵산. DNA와 RNA. 이런 관계를 알아야죠. 단위체, 중합체 관계. 자, 그 다음 아미노산. 얘가 뭐가 되죠? 단백질.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담당류 있죠.
단당류.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포도당. 그럼 얘가 되는 게 뭡니까? 다당류죠. 그럼 다당류 중에서 두 가지가 있죠. 포도당이 되는 물질. 자, 녹말 또는 전분, 그리고 글리코겐. 저장은 다당류. 자,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최고성 다당류 중에 누가 있습니까? 셀룰로스, 식물이 갖고 있는 거. 셀룰로스. 그리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포도당의 변형체 아세틸글루코사민이 되는 게 있죠. 그 키틴이죠, 키틴. 이것은 이제 포도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핵산과 단백질과 다당류, 탄수화물 얘들은 단위체, 중합체 관계죠. 하지만 지방들은 단위체, 중합체 관계가 아니죠. 그리고 이런 사실들은 이제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쪽으로 가볼게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물에 대한 특성을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좀 아. 저기 가겠다. 아, 이거 문제가 있네. 문제가 있어요. 잘 됐었는데. 잘 됐었는데. 다시 가겠다. 아, 이거 문제가 있나? 다시 가보자. 안녕하십니까. 최성윤입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과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문제로 이제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면은 역시 또 요약집들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문제풀이 집 앞에. 자, 이 요약집들 여러분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읽을 때는 또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자, A 단어 문제를 쫙 다 풀어보는 거예요. A 단어를 다 풀어요. 그럼 뭐 엄청나게 틀릴 수 있겠죠. 그럼 틀린 거를 가지고 여러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점검을 했는데 이게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A 1번부터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제가 좀 문제풀이를 좀 해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자, A 단원부터 여러분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는데 먼저 한번 쭉 풀어보시고 틀려요. 그러면 그 틀린 것도 왜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 보완하시는 거예요. 아, 말이 꼬였다. 다시 갈게요. 아, 계속 꼬이냐? 이쯤 갔나? 아, 안 갔나? 말이 꼬여가지고 좀. 아, 말이 꼬이지? 저게 한글로 어제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다시 하니까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아이씨, 어떡하지? 일단 한번 찍어보고. 일단 찍어보시고 안 되면 또 편집하면 돼. 예. 한참 잘 하다가 한 문제 풀고 다음 거 하다가 망가져가지고. 중간에 계속 돌아오고 있거든요. 자, 찝어드릴게요. 아, 이거.
안녕하세요. 최성윤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문제풀이 과정이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 OT에도 또 이제 했듯이 우리가 이론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론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생물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드린 그 매핑이라고 하는 자료와 우리 요약집이라는 자료를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약집도 이렇게 쫙 있죠. 문제집 앞에도 요약집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정립을 잘 하셨을 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론만 한다고 해서 답을 잘 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문제의 유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맞춰져 있지 못하면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또 문제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 때 먼저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를 본다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론을 공부했으면 그래 한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자. 이제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틀리죠. 틀리면 왜 이게 틀렸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정리하고 또 한번 풀어보는 거죠. 다음번에도 이제 이론을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먼저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럼 또 틀리죠. 그럼 이제 또 이론을 정리해보는 거죠. 그래서 한 두세 번 하다 보면은 어떤 것들은 이제 요령을 아니까 잘 풀게 돼요. 근데 또 어떤 것들은 또 잘 못 풀어요. 그래도요. 그러니까 유형이 또 익숙하지가 않은 거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오답노트에 이렇게 붙이는 게 좋죠. 오답노트에 붙이든지 아니면 체크를 이렇게 탁 해놓든지. 포스트잇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이제 나중에 풀면 되잖아요. 근데 틀린 건 또 계속 틀리니까 이제 형광펜으로 지문 탁 이렇게 맞는 것만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맞는 지문만 계속 눈으로 봐가지고요. 시험장 갔을 때 익숙한 그림을 살찌게 찍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점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요령을 여러분 잘 피우셔가지고 최대한의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자, 앞에 이제 보시면요, 우리 A번부터 문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있는 문제들 중에서 주요 문제들을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좀 나올 만한 문제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 중에서도 그가 이제 자주 나왔던 문제들, 또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문제들, 뭐 그런 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자, 포도당은 녹말이 되는 것은 어떤 것 같은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녹말이 되는 것을 물어봤어요. 자,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체가 되고요. 단위체가 되고요. 그 다음 녹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체와 중합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단위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탈수 추가 반응으로 붙죠. 그럼 중합체가 되잖아요. 자, 그때 관계를 물어보겠는데 그 관계에 이제 해당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DNA를 만든다 또는 RNA를 만든다고 했을 때 유클레오티드가 있죠. 유클레오티드. 얘가 핵산, 즉 DNA와 RNA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위체고 이게 이제 중합체죠. 자, 두 번째는 아미노산이 탈수 추가 반응으로 중합하게 되면 이것은 폴리펩티드 단백질이 되죠. 폴리펩티드, 즉 단백질이 됩니다. 단백질.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단당류가 있습니다. 단당류라고 하는 것들이 중합을 하게 되면 다당류가 되는 건데, 이때 단당류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포도당이 있고요. 포도당이 중합을 하게 되면 하나는 녹말, 글리코겐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셀룰로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녹말이라든지 글리코겐은 알파포당이라는 이렇게 결합을 했다. 저장형 다당류라고 부르는 거고, 셀룰로스는 베타포당끼리 결합을 했잖아요. 그리고 최구성 다당류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키틴이라는 것도 있죠. 키틴. 키틴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의 2번 탄소에 아세틸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키틴의 구성체는 우리가 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고 불러요. 아세틸 글루코사민.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당류가 된다고 했을 때 이 특징들을 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단위체와 중합체의 관계죠. 그럼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누가 있어요? 포당으로부터 녹말이 되는 경우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있네요. 그죠? 유클레오티드로부터 핵산이 되는 경우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그럼 아닌데 지금 뭐 보면은요. 1번 콜레스테롤이 스테로이드가 된다. 콜레스테롤로부터 스테로이드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것은 변형이잖아요. 변형. 콜레스테롤을 약간 바꿔서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을 만들죠. 자, 2번은 거꾸로 적겠죠. 아미노산이 단백질되는 거고요. 이건 거꾸로 적겠죠. 거꾸로 적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핵산이 폴리페트 된다. 뭐 말이 잘못됐죠. 그죠? 아미노산이 폴리페트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치? 그 다음 5번도 그렇죠. 뭐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돼야겠죠. 또는 폴리페프티드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그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4번. 4번. 자, 이것도 뭐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2번에 대한 것도 잠깐 보고 갈게요, 여러분. 2번에 대한 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고 했습니다. 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골라라. 자, 물에 대한 특성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자, 물 분자에게 형성되는 수소결합 때문에 높은 표면열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물 분자 사이의 수소결합, 높은 표면열을 나타낸다. 이거 뭐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면 무조건 여러분 이게 수소결합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물 분자 간의 수소결합이죠. 자, 이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뭐 표면 장력이라든지 또는 온도 변화가 적다든지 온도가 적다는 말은 이거 비열이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비열이 크다든지 또는 4도씨의 물이 0도씨의 얼음보다 밀도가 더 크다든지 수생물들이 살 수가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 수소결합을 할 때 잘 등장을 하죠. 뭐 부착력, 표면장력 이런 것들이 큰 것이 다 이게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수소결합이 약한 결합이지만 뭐 얘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강한 결합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물 분자 사이에 형성되는 수소결합 때문에 높은 표면을 가진다. 오케이. 자, 물 분자는 104.5도의 결과가 가진 극성 화합물이다. 와, 이거 다 중요한 얘기들이네요. 그죠? 104.5도의 결과가 가지는 극성 화합물. 물 분자가 한쪽에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극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전하를 띠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전하를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전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쪽은 델타 플러스고요. 산소 쪽은 델타 마이너스죠. 근데 이거 전하는 아니니까 수소 쪽에 이쪽에 뭐 양전하라고 해도 이거 틀립니다. 음전하게 틀리죠. 자, 그 다음 리을 번. 물은 비슷한 크기의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열 용량이 높다. 아, 그리고 열을 이제 많이 보유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리을도 맞는 이런 모습을 보이네요. 그죠? 자, 2번도 여러분들 뭐 질문 간혹 들어오시길래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거 좀 볼게요. 자, 뭐 3번 뭐 크게 어려움 없고. 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자, 4번 이제 보게 되면요. 유전 물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유전 물질은 여러분 DNA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전 물질 DNA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골라라고 했거든요. 자, DNA 관계없이 염계의 절반은 퓨린이고 다른 절반은 피리미딘이다. DNA가 이중나선을 이룰 때의 얘기인데, 물론 이제 시험 문제는 거의 다 이중나선을 얘기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중나선 무조건 이룬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중나선을 이뤘을 때 A라는 것과 T라는 것의 숫자가 같고요. 또 C라고 하는 것과 G라는 것의 숫자가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이제 만든 분이 있죠. 이게 누굽니까? 샤가프의 법칙이죠. 샤가프의 법칙. 샤카가 아니라 샤가프의 법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요 A, C하고 T 있죠? 얘네를 우리가 피리미딘이라고 부르죠. 피리미딘. 얘네들을 우리가 피리미딘이라고 부르고, 얘네를 우리가 퓨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샤가프의 법칙이라는 걸 만족한다. DNA 이중나선이다. 라고 했을 때, 피리미딘과 퓨린의 숫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크게 어려운 질문을 해보다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DNA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자, 그 다음. 인간의 게놈을 구성하는 염기의 수가 모든 생물에서 가장 많다. 이거 틀렸죠. 가장 많을 수가 없습니다. 양서류 있죠. 양서류가 우리보다 유전체의 크기가 더 커요. 우리가 26억 개인데, 뭐, 이렇게, 개구리 있죠. 막 걔네는 50억 개가 되고, 백합 이런 애들 있죠. 걔들은 막 300억 개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 DNA의 염계 수가 우리가 제일 많은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래 우리가 제일 고등하죠. 제일 고등한 건 맞는데 숫자가 염계 숫자가 제일 많은 건 아니에요. 자, RNA와 DNA 차이는 리보스의 2번 탄소에 있는 OH가 기능을 한 거고요. 자, DNA, RNA의 3' 말단은 OH로 끝나는 거고요. 자, DNA는 RNA에 비해서 복잡한 2차 3차 구조를 가진다. 이게 맞죠? 자, DNA는 이중 나선 구조인데 반해서 RNA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2차, 3차 구조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2차, 3차 구조, 즉 입체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는 게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도 뭐 크게 어려움 없는데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공무원 문제는 좀 많이 풀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들은 좀 여러분이 질문이 많은 것들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7번 문제. 자, 이거 7급 지방직 공무원 문제인데, 자, 다당류에 대한 것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글리코겐과 아밀로펙틴, 누가 더 가지가 더 많은 거냐라는 거죠. 누가 더 많은 가지냐. 글리코겐이 더 가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형 다당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저장형 다당류, 첫 번째는 누가 있어요? 자, 아밀로스라는 게 있고요. 아밀로스. 두 번째는 아밀로펙틴이라는 게 있고요. 아밀로펙틴. 세 번째는 글리코겐이라는 게 있는 건데, 식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위에 두 개가 이제 식물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지를 친다고 했을 때 얘는 가지가 없어요. 얘는 가지가 없고 얘가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가지가 있죠. 지금 우리가 알파 결합을 얘기했을 때 알파 16결합을 이루면 가지가 있는 건데, 알파 16결합. 이 아밀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알파 16결합이 없어요. 알파 14결합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알파 16결합과 알파 14가 다 있거든요. 근데 알파 16결합이 이 글루콘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막 복잡해지니까 이게 낫죠. 자, 글루코겐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동물이 운동성이 훨씬 더 크잖아요. 동물이 운동성이 훨씬 더 크니까 더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지를 많이 쳐놔야 돼요. 즉 저장을 많이 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지를 많이 쳐놔야 탄수화물을 더 많이 저장할 거 아니에요. 이 가지를 많이 쳐놔야지. 그래서 아마 훨씬 더 많은 가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두 번째. 셀룰로스는 식물세포벽의 성분이다. 오케이. 몇 개 좋았어. 자, 포당이 베타 글리코스 결합으로 연결된 것이다. 오케이. 베타 1사결합으로 연결되는 게 셀룰로스죠. 자, 우리가 체구성 다당류라고 하는 것들은 셀룰로스라는 것이 있고, 키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네 둘 다 베타 결합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베타 결합. 베타 1사결합이죠. 근데 이제 성분이 다르죠. 셀룰로스라고 하는 것은 포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키틴은 아세틸콜락사민. 자, 세 번째. 자, 녹말과 글리코겐은 모두 포당의 중합체다라고 했습니다. 녹말과 글리코겐은 모두 포당의 중합체.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녹말의 물리적 특성은 가지 구조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이거 달라지지 않는다 틀렸죠.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저장형하고요. 체구성 이렇게 달라져요. 저장형과 체구성은 달라집니다. 알파끼리 결합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저장형. 베타끼리 결합을 하고 있어. 그러면 체구성이 되는 거죠. 완전 달라지죠. 그죠? 틀렸죠. 그래서 공무원 문제는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듯 하다가 좀 쉬운 지문이 잘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면 진짜 이거 고득점 받기 되게 쉬운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잘 정리하시면 좋은 모습 알 수 있어요. 응?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 8번 문제는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우리 시험에 등장하기는 쉽지가 않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개의 염기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84가 염기쌍이니까 168개 있는 거죠. 염기쌍이잖아요. 그럼 이중나선 DNA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5'부터 3' 방향으로 이렇게 DNA가 이렇게 또 반대 방향에 있을 때, 여기 양쪽에 84개의 쌍이 있는 거죠. 그럼 168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DNA에서 A라는 것과 T라는 것과 C라는 것과 G라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얘들이 168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식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을 또 만족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연립방정식을 지금 써야 되는 건데, 자, 지금 보면요. G하고 C의 합은, G, C의 합은 1.8 A 플러스 T라고 지금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 식을 지금 연립해서 풀게 되면요. 그러면 GC라는 것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걸 넣죠. 그죠? 그럼 바뀌죠. 식이요. A 플러스 T 플러스 1.8 A 플러스 T는 168이 되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A라는 것과 T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있으면 반대편에 T가 있고요. 여기에 A가 있으면 반대편에 T가 있기 때문에 결국 T하고 A는 숫자가 똑같아요. 그치? A가 만약에 3개면 T도 3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개수를 이제 A를 물어봤으니까 T를 A로 바꿉시다. 이걸 그럼 A로 바꾸게 되면 이걸 A로 바꿉시다. 그럼 어떻게 되지? A가 하나, 둘, 1.8에 2A니까 5.6으로 바꿀 수 있죠. 5.6 A는 168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A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A가 30개가 나오는 거죠. 30개. 그래서 우리가 A의 개수를 30개라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A 8번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걸 볼게요. 자, 이것도 질문이 간혹 있어서 잠깐 볼게요. 어이구, A 10번 아, 이게 저기 있네. A 1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10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단백질의 특징과 생체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단백질에 대한 거를 지금 물어보게 단백질. 자, 단백질은 뭐 생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하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의 구성 성분이다. 뭐 그렇습니다. 그죠? 세포의 구성 성분. 핵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뭐 이런 것들인데 세포막에 존재하느냐? 세포에 존재하는 것들 인지질, 단백질, 탄수화물,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 존재하잖아요. 오케이. 자, 효소의 성분이다. 효소라고 하는 것들은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부 이제 효소 역할들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생체를 촉매하는 역할을 하고요. 효소 중에 단백질인 애들은 효소라고 부르고 생물학적인 화학 반응을 촉매하지만 RNA인 것들이 있어요. 그건 리보자임이라고 하죠. 리보자임. 이건 이제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보자임 얘들은 RNA예요. 얘들은 RNA인데 얘들은 뭐합니까? 촉매 기능하는 겁니다. 촉매 기능. 그러니까 촉매 기능하는 단백질은 효소고요. 촉매 기능을 하는 RNA는 리보자임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식물의 몸을 지지하는 가장 주된 물질이다. 주된 물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백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탄수화물 하셔야죠. 탄수화물. 누구? 셀룰로스죠. 셀룰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르몬의 일종이다. 그래,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계 호르몬도 있고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있거든요. 단백질 호르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생체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되어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아미노산의 중합체로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 그러면 답은 이제 3번, 옳지 않은 게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쭉 넘어갑시다. 자, A 12번도 뭐 크게 없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잠깐 볼게요. 자, 소는 섬유소를 영양원으로 사용을 하는데 사람은 섬유소를 영양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여기서 섬유소라고 하는 것은요, 섬유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셀룰로스예요. 셀룰로스. 여러분, 우리가 그 식이섬유라는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나물 같은 거 먹거나 뭐 하면, 식물 먹으면 우리가 식이섬유를 섭취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섬유소, 이 셀룰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셀룰로스를 이제 우리가 분해를 못 하죠. 왜? 내가 효소가 없어요. 근데 소는 섬유소를 영양으로 사용합니다. 왜? 소도 동물인데 당연히 분해할 수 없습니다만 소의 위에는 효소가 있습니다. 미생물이 분비한 효소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의 그 위가 있습니다. 소의 위. 소의 이제 위가 있는데 그 소의 위가 크게 4개의 위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혹위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벌집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벌집위라는 게 있고, 하나는 겹주름이라고 하는 위가 있고, 겹주름 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주름이라는 그 위가 있는데, 이때 이 혹이라고 하는 부분과 벌집이라는 부분에 미생물들이 살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음식물을 계속 되새김하면서 여기에 이제 계속 버물려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있는 미생물들이 효소를 내놓습니다. 그 효소가 이제 셀룰라제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세균이, 메탄성 세균인데, 이런 세균들이 뭘 분비한다고요? 셀룰라제라는 것을 분비합니다. 셀룰라제라는 걸 분비하기 때문에 이 셀룰라제에 의해서 저 섬유소가 이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균이 메탄도 사실은 만들거든요. 메탄을 생성하기 때문에 메탄 생성균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메탄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내보내니까 온실효과의 주범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소가 온실효과의 주범이다 이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요. 자, 소도 안 갖고 있습니다. 소도 섬유소 분해 효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섬유소가 소화관에 사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죠?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게 틀렸죠? 소는 섬유소 분해 효소 생산한다. 이게 틀렸죠? 자, 섬유소는 사람의 대장에서 부분적으로 분해한다. 사람에도 여러분 대장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방귀내에서 지독하죠? 그 메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도 맞죠? 이것도 맞습니다. 틀린 거는 2번이네요. 소는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지방직 공무원 2014년도 기출입니다. 자, 생명현상 조절에 관여하는 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 물의 특성. 자, 물은 용해성이 낮아서 용매로 적합하다. 용해성이 좋지 않을까요? 자, 용해성이 낮은 게 아니라 용해성이 높겠죠. 그죠? 자, 물은 비열이 높아서 체온 조절에 용이하다. 그래요. 물은 비열이 높고 체온 조절에 용이합니다. 왜냐면 이제 비열이 높다는 것은,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거든요. 그럼 이게 1칼로리예요. 이게 정이죠. 비열의 정입니다. 비열이 1g을 1도씩 올리는데 1칼로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비열이 이제 높습니다. 다른 물질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1도를 올리는데 이게 열량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변화가 안 되는 거니까 온도 조절의 변화가 별로 없죠. 온도 조절이 쉬운 겁니다. 자, 물은 표면이 낮아가지고요.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걷기 수월하게 한다. 높죠. 높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얼음은 물에 비해서 밀도가, 이게 진짜 애매한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 근데 사도시의 물은 밀도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시의 물은 얼음보다 밀도가 높고요.
반대로 말했네요. 자, 얼음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아래로 가라앉죠. 얼음이 좀 위에 뜨죠. 이거 낮다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뭐 타당한 걸 이제 골라야 되는 거니까 답은 이제 2번이죠. 4번이 조금 이제 뭐 애매하게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맞다고 하자고요. 얼음은 물의 밀도가 낮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뜨죠. 그러니까 겨울철 물고기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뭐 크게 어려운 지문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공무원 지문들 보면 뭐 크게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없습니다. 자, 여기 1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6번.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자, 땅콩버터나 마가린. 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의 수소를 첨가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수소를 첨가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포화지방이 만들어집니다. 포화지방. 포화지방이 만들어지는데 그 포화지방을 만들어지는 가운데 이것도 만들어져요, 여러분. 트랜스지방. 이건 한번 영어로 적어봤습니다. 이 트랜스지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포화지방도 동맥경화를 유발하지만 이 트랜스지방이라는 게 더 잘 유발하거든요. 동맥경화가 매우 잘 유발돼요. 동맥경화가 이제 매우 잘 유발됩니다. 매우 잘 유발돼요. 올라가지. 심혈관계 질환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 트랜스지방은 원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원래 자연계에 없는 건데 우리 사람이 수소를 첨가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좋죠. 그죠? 원래는 포화지방만 있었어요. 버터죠, 버터. 버터는 동맥경화 유발할 수 있지만 트랜스지방보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마가린을 소비하지 않고 거의 버터를 소비하고 있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이런 애들.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성질이 있다. 상온이 액체입니까? 고체죠. 불포화 지방이 포화 지방이 되면 고체가 됩니다. 저 마가린이죠, 고체잖아요. 자, 탄화소의 개수가 일반적인 불포화 지방산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뭐가 적습니까? 똑같죠. 같다. 같답니다. 같다. 탄소의 개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바뀌는 뿐이지. 자,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거 맞네요. 동맥경화 유발하죠. 자, 식물성 지방으로 시스 불포화증 당해봤다. 이거 틀렸죠. 식물성 지방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트랜스 불포화증이 이제 다수 들어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옳은 질문 요거 디귿번 하나만 옳은 질문 되겠죠. 답은 5번이죠, 여러분. 우리가 포화 지방과 불포화증은 잘 취재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특징을 좀 알아놓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 거 얘기해 볼게요. 비타민 여러분 종류 다 외우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름들과 특징들 같이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 이제 그 그룹병이라고 하는 것과 뭐 비타민 B12, 악성균열도 우리가 그 특징들로서 좀 알아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뭐 내는 거 맨날 내는 거니까 거의 뭐 이 애들 갖고 출제를 거의 하는 편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비타민 D가 있죠. 비타민 D. 이걸 이제 비타민 D로 바꾸면 되겠죠.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이 지용성 비타민인데 부족하면 그룹병 엑스다 이렇게 되죠. 자, 뭐 특징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A번 상당히 어려운 문제 되것도. 자, 이게 공무원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닌데 한번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생물의 DNA 조각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했어요. 이중나선 구조 200개 염기를 포함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DNA 구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제 100개가 있을 거고 여기에 100개가 있겠죠. 이중나선은 두 가닥 DNA이고 각각 100개씩 DNA가 염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한 가닥에 인접한 두 개의 뉴클레오티드의 거리는 0.34나노미터.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100개가 있는 거니까 이 거리가 34나노미터가 되겠죠. 34나노미터. 이 거리가 34나노미터가 되겠죠. 자, A하고 T, C하고 G의 비율은 1.5. 개수가 좀 나왔고요. 자, 그럼 봅시다. DNA 길이 조각은 34나노미터. 이 DNA를 복제하는데 200개 필요하죠. 양쪽에 똑같이 복제를 해내는 거니까. 한쪽 가닥에 아데닌 수가 25개다. 그 반대편 가닥은 티민이, 그 가닥에 티민은 35개 있느냐. 그럼 우리 개수를 이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도 풀었듯이 A 플러스 T 플러스 C 플러스 G. 이거는 200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때
비율을 이제 보는데 A하고 T 하고요. 이건 1.5 G 플러스 C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개수가 정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이제 대입해가지고 푸는 건데 AT가 1.5 C 플러스 G니까 1.5 G 플러스 C 더하기 C 플러스 G는 200개가 되는 거고, 그럼 C하고 G는 또 개수가 똑같은 거니까 결국 이제 5C로 할까요? 5C는 200개. 그러면 C는 몇 개 돼요? 40개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C가 40개면 G도 똑같은 게 40개, A가 60개, 그럼 T가 60개 되거든요. 개수가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 A가 25개가 있다는 거예요. 25개가 A가 있다는 거지. 그럼 반대편에는 25개의 T가 있을 거고요. 25개가 A가 이쪽에 있으면 35개는 여기가 A가 있어야 되겠지. 35개는 반대편에 있어야 돼요. 그래 60개가 맞춰지잖아요. 60개의 T에서 35개는 이쪽에 있을 거야. 그럼 반대편에 35의 T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25개 A가 있으면 그 가닥에 35개의 T가 있다는 거죠. 그 가닥에 35개 T가 있죠. 그죠? 그럼 이제 니은과 디귿이 옳은 지문이죠. 답이 뭐 표기되어 있네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DNA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죠. 자, 근데 그 형태는 좀 약간 이런 형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그냥 단답형을 많이 물어본 게 더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여러분 익숙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이제 또 이제 나오죠. 자, 이제 주로 공무원 문제를 중심으로 풀겠습니다, 이제는요. 자, 보시면요. 생체 내 고분자 중에서 하나인 지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의 전구체이다. 그래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스테로이드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로 스테로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전구체라고 그러죠. 전구체는 재료라는 표현입니다. 재료. 전구체는 재료라는 표현을 적고 있는 거죠. 자, 트리글리세이드. 자, 트리글리세이드라고 하는 건 중성지방의 다른 이름인데 시험 문제에 트리글리세이드라는 용어를 잘 써요. 자, 얘는 글리세롤 한 분자와 세 개의 지방산을 결합한 것. 맞습니다.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개 결합했죠. 인지질은 약간 달라요. 인지질은 어떻게 붙었어요? 글리세롤 한 분자하고 여기에 인지질 두 개가 붙죠. 인지질이 두 개가 붙고 여기에 이제 인산기가 붙었죠. 여기 이제 한 개 이렇게 붙은 게 이제 인지질이죠. 트리글세이드는 이런 형태 맞죠. 자, 모든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지방산을 포화지방산이라고 그래요. 단일 결합 연결되어 있다면 포화지방이죠. 포화지방이라고 해서 단일 결합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탄소와 탄소 간에 단일 결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소가 이제 꽉 찼기 때문에 우리가 포화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소가 꽉 차기 때문에 우리가 포화지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소 꽉 차면 포화지방이라고 부르죠. 자,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소수성. 머리 부분이 여러분 친수성이에요. 반대 적혀 있죠. 친수성. 자,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림 기억하십니까? 이런 그림? 자, 이런 그림이 있다고 했을 때 위에 부분 있죠. 이 위에 부분이 친수성의 머리예요. 이게 친수성의 머리입니다. 반면에 이쪽의 아래쪽 부분이 이게 소수성의 꼬리죠. 이게 이제 소수성의 꼬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지방산이 있는 부분 소수성의 꼬리, 이쪽은 친수성의 머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 틀린 질문은 이제 4번이겠죠. 자, 평가 문제 넘어가시고. 자, 국가직 2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집에 국가직 문항은 지금 없는데 제가 국가직 문항을 따로 여러분 그 프린트로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프린트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이거는 좀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이제 문제집을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하는데 아직 개정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이번에는 프린트로 좀 진행을 하고요. 개정본이 나오게 되면 문항들이 이제 삽입되어 있을 테니까 그 문항들을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성인의 경우에는 체외에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것들의 종류를 연구할 건데, 제가 외우는 방법이 있었죠, 여러분. 외우는 방법. 자, 페트리류, 바리트메죠. 파트라슈형 페트리류가 이렇게 바리트메 우유를 끓었다 이렇게 여러 그랬죠. 아이고 웃겨라 막 이렇게 알겠다 자, 유아의 경우에는 10가지가 부족해요. 유아의 경우에는 히스티딘과 아르기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앞 글자를 외우고 있으면 이제 쉬운 거죠. 자, 페트리류 바리트메니까
세 이거 틀렸잖아요. 페트리류 바리틈에예요. 알라닌 틀렸죠. 페트리류 바리틈에 글리신 틀렸죠. 페트리류 바리틈에 오케이. 예. 이거죠. 4번이 답이네요. 그죠? 이렇게 좀 단순하게 답을 내게 됩니다. 사실 뭐 이런 거 왜 낼까 싶어요. 그죠? 그런데 뭐 시험이라는 게 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중 나선을 만드는 상부적 두 사슬의 DNA 염기쌍 사이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결합은 어떤 결합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결합이 있지? 어떤 결합? 어떤 결합? 수소 결합이죠. 자, 우리가 DNA 두 가닥을 이루는 그 결합이 있죠. 이렇게 DNA가 이중 나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가운데 이제 있는 그 결합들이 있습니다. 그 결합들을 우리가 수소 결합 그리고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소수성 상호작용. 소수성 상호작용.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보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상보적. 이 상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염기가 T하고 수소 결합 두 개라고요. C라고 하는 염기가 G하고 염기가 이게 세 개의 수소 결합을 하잖아요. 이게 상보성이죠. 이게 상보성. 이게 상보성이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보셔야 돼요. 소수성 결합해가지고 반대로 발수 인력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상보적 결합이 아닙니다. 이건 상보적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5번을 보도록 할까요? 25번. 자, 25번을 보겠습니다. 자, DNA, RNA 차이점을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또 이 암기가 되어 있으면 좀 쉬운데. 자, DNA, RNA 누가 더 안정적일까요? DNA가 더 안정적이죠. DNA는 이중 나선으로 이게 쫙 안쪽에 염기들이 보호가 되고 있어요. 반면에 RNA가 단일 가닥이잖아요. 막 그리고 꼬여 있고요. 염기가 보호되지 못하잖아요, 잘. 단일 가닥이니까 막 이렇게 엉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은 이게 DNA가 훨씬 안정적이죠. 저 또 DNA는 2번 탄소에 이게 H가 있어요. 그런데 RNA는 2번 탄소에 OH가 있기 때문에 이 OH는 작용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반응하기 쉬운 분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불안정하고 잘 깨집니다. 자, 그 다음 2번. DNA 합성에는 디옥시리보스. 아, 이거 2번 탄소에 산소가 없으니까 디옥시라고 부르죠. 자, RNA 합성에는 리보스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리보스죠. 산소가 있으니까 디옥시라고 빠졌습니다. 그 다음 3번. DNA는 5에 3방향 합성되는 건데 RNA는 3에서 5냐? 아니죠. 5에서 3방향 똑같습니다. 5에서 3방향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DNA든 뭐 RNA든 무조건 중합되는 방향성은 5에서 3방향성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제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이론을 다 배우지 않으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분 계시면 좀 되게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생물이라는 시험 문제는 여기서 배운 거 저기서 배운 거를 이제 합해가지고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푸는 게 초기 단계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을 먼저 다 보셔야 돼요. 그 이론을 빨리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론을 빨리 보십시오. 지금 빨리 보시고 그 다음에 이론 다 배운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배우는 가운데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그러면 모르는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좀 감안하시고 아직 안 배운 것들이 있다 감안하시고 아는 것만 좀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우리가 뒤에 가면 RNA 합성되는 과정, 뭐 전사 과정 이런 것들 다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면 이제 되게 쉽게 느껴지겠지만 지금은 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DNA를 구성하는 염기 ATCG죠. ATCG. RNA 구성하는 것은요. AUCG죠. AUCG.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건 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3번이 여기 답이 되겠죠.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A 단원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자, 이거 풀어보셨으니까 어때요? 느낌이라는 게 이제 뭐 약간 색다르죠, 그죠? 문제를 풀어보면 느낌이 색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A 단원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이게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이론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만약에 이거 풀고도 좀 모르시면은, 어떤 분이 이제 개인차가 좀 있으니까, 어떤 분이 좀 모르시는 게 있으면, 그러면 저희 위시피 그 사이트에다가 질문을 좀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제 카페 아시나요? 다음, 그 네이버 카페죠.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네이버 가셔서 제 이름을 치시면 돼요. 빨간색이네요. 제 파란색으로. 자, 최상윤을 치시면요. 거기에 이제 공식 사이트라고 나올 거예요. 공식 사이트. 공식 사이트. 뭐 공식 사이트인지 모르겠으면. 자, 이 사이트를 가시면,
카페로 연결될 것이고요. 그럼 거기에 질문 올릴 수가 있으니까 올리시면은 제 조교랑 저가 답변해요. 그러니까 조교 답변 잘 올리면 뭐 제가 별말 안 하고요. 조교 답변 좀 약간 이상 올리면 제가 답변을 다시 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보통 카페에 올리면 제가 또 뭐 하루 만에 거의 답변은 하는 편인가. 조교랑 저기 계속 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거의 답변은 올라가는 편이니까 올려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안 올라가면은 금방 올리긴 할 텐데 뭐 쪽지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알려주시면은 제가 더욱 빨리 답변하도록 할게요. 예. 근데 보통 이제 하루 만에 올라가니까 뭐 조금만 참으시면 바로바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A단원에 대한 얘기는 이토록 마치도록 하고 B단원에 대한 얘기를 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